오토바이 위험하다 위험하다 노래를 해요 아주 그냥. 그러면 안 위험하게 타는 방법을 알려주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나라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대통령 될 사람들한테 주권자인 시민의 입장으로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오토바이 관련 정책은 뭐냐 한번 얘기해봐라. 대선 주자로 하여금 1륜차 정책을 고민하고 1륜차 정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 떠들다 보니까 또 어느새 신논현까지 왔네요. 사실은 좀 안 막히는 도로로 계속 가고 싶은데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고속도로는 뭐 언감생심이고 지금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이거는 지금 하루빨리 바꿔야 돼요. 제가 지금 라이더들의 권리를 조금씩 쟁취하기 위한 활동들을 지금 계속 벌여놓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이 활동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통행권 확보예요. 완전한 통행권 확보. 오토바이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마치 무능력자처럼 취급을 하면서 위험하니까 못 들어온다, 그렇게 지금 대우하고 있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자, 생각해봐요. 저처럼 차를 20년 동안 운전을 했고, 그리고 오토바이도 이제 19년 차인데 사고 난 적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는 게 위험할까요? 아니면은 제대로 운전도 못하고 막 그런 분들이 고속도로를 막 다니는 게 위험할까요? 그분들은 고속도로를 들어가고 저는 못 들어가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이렇게 덮어놓고 오토바이는 고속화 도로를 아무데도 못 들어가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럼 대부분의 나라들은 어떻게 하냐? 면허 종류를 조금 세분화해놔요. 그냥 1륜차 면허 딸랑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최소 2가지 3가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허를 딴 직후의 면허, 임시 면허를 땄을 때는 뒤에 사람을 태우지도 못하게 해요. 술을 입에 조금이라도 된 상태에서 오토바이 타다가 적발되면 바로 면허 취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 운전자에 대해서 위험하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초보 운전자를 보호하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초보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놓고 1년 동안에 뭐 몇 번 이상 도로 연수를 받게 해서 안전하게 오토바이를 타는 방법을 국가가 가르쳐주고, 기간이 지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완전한 면허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도로를 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전용도로든 고속도로든 간에.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인 건데 우리나라는 다 못 들어가게 하고, 오토바이 위험하다 노래를 해요 아주 그냥. 정치인들도 그렇고 뭐. 그러면 안 위험하게 타는 방법을 알려주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나라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할 일들은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요, 오토바이 탄 경력에 따라서 면허를 차등하고요, 그리고 일정 교육을 받고 안전하게 오토바이를 타는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들은 전용도로든 고속도로든 다 다닐 수 있게 해주자. 그렇게 해서 오토바이를 사람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면 우리나라 오토바이 인구가 늘어나겠죠 지금보다 훨씬. 그러면 교통체증이 더 완화될 거예요. 자,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오토바이 타신 분들은 다들 그런 생각 많이 하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냐? 자, 그거는 우리의 그 정치권, 그 다음에 정부 이쪽에서 제도화가 안 되는 거고, 오토바이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오토바이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지, 이점을 어떻게 극대화할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정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집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사실은 오토바이 정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고 개선을 하게끔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많은 것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거든요. 내년 4월에 대선이 있는데 이 대통령 될 사람들한테 오토바이 관련된 협회나 단체들이 나서서 주권자인 시민의 입장으로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오토바이 관련 정책은 뭐냐? 한번 얘기해봐라. 제가 예전에 보궐선거 때 했던 그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네, 지금 한 표가 아쉬운 대선 예비후보 각 캠프 사무실에 1륜자동차 시민단체 총연합회 명의로 오토바이 1륜차 정책 질의서를 보낼 거예요. 질의서를 한 번만 보내느냐? 아니에요. 보내고 나서 전화해서 답변 준비됐냐? 언제까지 답변해라. 답변한 거 그대로 취합해서
전국에 이륜차 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공유하겠다. 그래서 당신의 이륜차 정책을 고려해서 우리가 투표하겠다. 그러니까 똑바로 이륜차 정책 한번 고민해봐라. 대선 주자로 하여금 이륜차 정책을 고민하고 이륜차 정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보자. 각 캠프에서 이제 답변을 하는 걸 서로 공유하고 이러다 보면요, 점차적으로 좋은 정책들이 조금씩 나올 거고, 결국 이륜차 관련된 바람직한 정책이 내년에 대통령이 될 사람이 공약집에 들어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대통령 당선되면은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가지는 되겠죠. 그런 식으로 조금씩 발전하는 거예요. 내년 대선, 또 그 다음에 있을 총선, 지방선거, 계속 이 정책 질의서를 각 캠프 보내자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이회원 개인 명의로 보내면 이들이 응답을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협회나 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거고, 제가 이제 최근에 제안을 해서 지금 결성이 된 이륜자동차 시민단체 총연합회는 모든 그 이륜차 관련된 모임 단체들한테 열려 있어요. 이륜차 운전자들의 대표로서 이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그러한 플랫폼으로서 이륜자동차 시민단체 총연합회 명의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개선되겠죠. 많은 것들이 바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불의에 동조하는 거랑 똑같아요. 잘못된 일을 그냥 내비로 두면 그 잘못된 일이 계속 공고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의한 일이 더 확대 재생산되는 것에 힘을 싣는 꼴이 되는 거죠. 오토바이 관련된 정책이 엉망이다. 근데 그냥 욕만 해.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욕만 하는 사람들이 어떤 권리를 침탈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다. 왜냐하면 노력 안 했잖아요.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정치는 참여하지 않고 똑똑하지 않은 국민을 배려하지 않아요. 그냥 이용해 먹을 뿐이에요. 무시당해도 싼 국민이 될 거냐?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철에는 어떻게 할 거냐? 너 어떻게 할 건데? 물어보는 거예요, 당당하게 후보자들한테. 그래서 제대로 된 정책을 가진 사람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사람이 똑바로 안 하면 그 다음에 떨어뜨리고, 그래야지 국민 알기를 배대지로 여기는 게 아니라 국민이 진짜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엎어버릴 수도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지 정치인들이 공부를 하고 국민 무서운 줄을 알고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국민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참여해달라. 제 유튜브나 제 블로그 이런 데에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저의 활동에 참여를 해주시면 너무나도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